안녕하세요. 저는 한포진 식단으로 치료라고 하는 밴드의 운영자입니다. 손에 생긴 작은 물집, 그리고 가려움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시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힘든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이 심할 때는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할 것 없이 누더기처럼 되다 보니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심한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의학으로는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보통 걱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 몸을 실험용으로 하여 음식 가려서 먹기, 식단 관리를 통해 현재 5년째 재발 없이 깨끗한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어 제가 실험을 통해 경험한 음식 가려 먹는 방법과 한포진 증상 원인 분석,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 병원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영양제 챙겨 먹는 방법, 나도 모르게 먹게 된 한포진 유발 음식 대처법, 식단 관리로 증상이 깨끗해지신 분들의 체험 소개, 지금 현재 증상이 심각한 분들의 목욕을 통해 증상 완화하는 법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전체의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리즈로 몇 단계 나누어서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연결해서 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은 쉽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한포진이라는 증상에 대하여 현재 의학계에서 보는 원인과 제가 판단한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의학계에서 보는 한포진 원인. 과다한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알레르기 반응, 땀 분비 이상, 피부 장벽 기능 저하, 특정 약물, 자극물질 접촉. 영상 제작자 본인이 보는 한포진 원인. 오메가6 과다 섭취로 인한 염증 반응, 면역력 저하, 알레르기 반응, 자가면역 질환.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에 따른 처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학계의 처방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국소스테로이드 연고, 국소면역 조절제, 각질용해제, 스포제, 항히스타민제, 전신 스테로이드제, 레티노이드제, 항진균제. 다음은 영상 제작자 본인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병원 치료 중단하기, 외식을 삼가하기, 생선을 많이 먹기, 오메가3 영양제 꼭 챙겨 먹기, 매일 먹은 음식 식단표 작성하기, 되도록 직접 조리해서 먹기.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중 맛있는 음식은 대부분 이것이 많이 들어있어서 재발을 유발합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뒷부분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잘못 먹은 실수로 재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시시콜콜 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꼭 다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건너뛰거나 하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나중에 자신이 스스로 식단 관리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생기지 않아야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스테로이드제처럼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철저히 식단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한포진이라는 놈이 얼마나 고약한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 인체의 작용.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모두 인체의 필수적인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릅니다. 두 지방산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이 유지되며 현대인들은 오메가6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오메가3의 인체 영향. 오메가3는 주로 항염증 작용을 하며 염증을 줄이는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염증 관련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뇌 기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DHA를 포함하고 있어 기억력 개선 및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메가6의 인체 영향. 오메가6는 세포막 구조 유지, 혈액 응고, 염증 반응 조절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의 오메가6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혈액이 굳는 작용에 관여하여 혈액 응고에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6 과다 섭취 시 문제점. 과도한 섭취는 체내 염증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해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 유발로 인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포막의 신진대사 기능 저하로 인해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적정 비율.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체내에서 동일한 대사 경로를 통해 작용하므로 이들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상적인 비율을 1대4로 권장합니다.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해 오늘날 많은 현대인은 오메가6 섭취가 과도하여 1대10, 심지어 1대20까지 불균형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거죠. 다음, 국가표준식품 성분 DB10.0 활용을 인용하여 보면 콩기름, 옥수수유, 참기름,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등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름의 대부분이 오메가6가 엄청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오메가3 지방은 아주 소량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는 올리브유 또한 오메가9 은 함유량이 매우 높지만 필요한 오메가3의 함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오메가6는 상당량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리브유 또한 한포진 증상을 가진 분들은 피해야 할 식품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메가6가 많은 대표적 음식. 튀긴 통닭, 돈가스, 햄버거, 탕수육, 감자튀김, 스낵과자류 등. 이런 종류의 음식은 한포진 환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즉, 식용유가 조리 과정에 사용된 식품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메가6가 바로 한포진을 악화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포진이 발생하여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몸속에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하여 넘쳐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소량의 오메가6의 지방산을 섭취해도 몸은 오메가6의 과다에 더욱 과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한포진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아주 소량의 오메가6가 든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섭취해서는 증상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야 증상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일지를 써야 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항상 생각을 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건강 상태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위궤양 환자가 술을 마시거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궤양이 심하게 악화되겠죠. 절대 안 될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한포진 환자는 오메가6가 함유된 음식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오메가3가 많은 대표적 음식. 오메가3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한포진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오메가6 과다를 적정 비율로 도달하게 하여 궁극에는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메가6는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의 대부분에서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오메가3는 대부분의 음식에서 아주 소량이 들어있거나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아 영양제 형태로 섭취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종류, 고등어, 정어리, 연어, 참치, 청어 등. 그렇게 해야만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포진 발생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아주 심하게 깨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한포진 환자들은 오메가3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오메가6는 과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 영양제는 섭취하지 않고 있고 오메가6가 많은 음식은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으며 오메가3는 들어있지 않거나 아주 소량 들어있습니다. 그로 인한 불균형은 결국 한포진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포진 환자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좀 더 깊이 있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잊어버려 구독 눌러지 않으셨다면 다음 시청을 위해 구독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